안녕하세요. 박인복 씨가 법정에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제 불리한 거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전부 불리한 거는 전부 모른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이재선 씨가 교통사고 전에 이상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박인복 씨의 그 병원 상담 내용을 찾았는데요. 아마 이 상담이 2014년에 박인복 씨가 그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 시킬 당시에 상담을 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상담 내역에 이재선 씨가 2013년에 자살 교통사고를 냈다고 상담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박인복 씨가 의사에게 상담한 내용에는 이재선 씨의 조증 내역이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이게. 공소장 역시 그런 식으로 뭐 교통사고 이전에는 그런 증세가 없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본인이 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한 내용이면서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은 위증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더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본인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재판 전에 여기저기 인터뷰할 때도 졸음운전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서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 3월 25일자 기사예요. 이재명 부인, 친형 부인 병원에서 남편 죽겠다고 참으라 이렇게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재선 씨 부인 박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 이거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이에요. 용인의 한 정신과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남편 상담을 했나봐요. 그 당시 이재선 씨에 대한 진료 기록지를 보면은 남편이 작년 3월에 13년 3월에 죽겠다고 차를 몰고 박았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래서 그 기록지를 보면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선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당시 교통사고 이전까지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재선 씨의 부인 박 씨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정신과 의원을 찾아가서 남편이 2013년 3월에 자살 교통사고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 씨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재판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시 박 씨를 상담한 의사의 외래 진료 기록지에는 남편 이재선 씨의 조증 증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기록지에는 돈을 막 쓰고 하루 종일 말하고 조증 상태인 듯 하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환자 데리고 오도록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이재선 씨는 2013년 교통사고가 나기 3일 전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도 발견됐는데도 다 뭐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고,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게 그냥 뭐 100%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 씨는 그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남편의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고 다녔죠. 이재선 씨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박 씨는 사고 당시 경찰 조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다. 정확한 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이재선 씨 국립부곡정신병원 입원 기록을 제시했지만 박 씨는 저 부분은 정말 기억 안 난다. 저렇게 얘기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카톡 내용도 좀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다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변호사 측도 저런 걸 좀 물어볼 때 정확하게 좀 물어봤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증인들 답변하는 걸 계속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나가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대답을 미리 좀 예상을 해가지고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런 걸 이제 예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대답을 꼭 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도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뭐 아무래도 잘 하겠지만은 준비도 잘 하겠지만은 너무 전부 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니까 좀 약간 답답한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증인 신문을 지켜보던 판사가 나서서 과거 증인의 표현을 보면은 이재선 씨에 대해서 자살 운운한 것처럼 쓰여 있긴 한데 기억에 남편이 자살 기도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 씨는 아니다 이렇게 답했고, 자살했다고 얘기한 건 기억 안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거 전부 기억이 안 나. 중요한 건 다 기억이 안 난대. 어디서 이거 좀 저기 교육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쑥쑥 빠져나가는 거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이게 사기치는 걸 어디서 배웠지 이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검찰이 알려줬어? 박인복 씨는 지난 2018년 12월 2일에 KBS와 인터뷰에서 남편이 말하던 정의가 살아나는 것 같다. 언제나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박인복 씨 말대로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악인지 선인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언제 정신 차릴래? 이상입니다.